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병기입니다.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어제 저희의 모델에 따르면 나스닥 지수가 이제 랠리의 끝단, 1차 랠리의 끝단에 왔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또 어제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한 신뢰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도 하루 사이에 해석들이 또 바뀌었어요. 예, 인플레이션은 정점이지만 이걸 보는 연준 의원들의 속내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조금 이게 경계감을 갖는 계속해서 그 연말 기준금리를 3.75 이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아직은 뭐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자체가 어제 그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전반적인 3대 증시가 1% 넘게 상승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점이 꺾였던 부분도 12시 이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 자정이겠죠. 거기서 이제 전반적인 그런 연준 위원들의 두 분의 발언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여기서 인터넷에 돌고 있는 짤입니다. 하나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 텐데,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최일구인가, 뭐 일구 할아버지인가 뭐 이제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분이 이제 뭐 이제 좌절하는 거, 좌측이 이제 3월달 인플레이션이 8.5%, 우측이 이제 8월달 이번에 발표됐었던 8.5%. 같은 8.5%의 약간 다르죠, 태도가. 자세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처음엔 절망했는데 지금 이 정도 나왔구나. 그렇죠. 환호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7월 첫째 주, 둘째 주 유가에 대한 커머디티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 백악관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반영 못했다. 그래서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해서 9.1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예상치가 하회했거든요. 근데 거기다 코어까지 하회하니까 시장이 되게 환호를 한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 이제 그 양측의 대립 각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리시하게 보는 사람과 베어리시하게 보는 사람들. 왜냐면 불리시하게 보는 분들은 이제 뭐 유가 지금 계속 뭔가 이제 한두 달 정도는 그래도 80불까지도 빠진 때도 있지 않았냐.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되면은 9월 달에 나올 수 있는 CPI도 괜찮을 거다. 이제 피크아웃 찍을 거다. 하지만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그래도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 아직도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2%대다. 최소한. 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어제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2%이기 때문에 계속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유가가 왜 올라갈까? 저는 이제 저도 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방을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87불, 86불까지 빠졌다가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유가가 하락이 더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드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고용지표, 미국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겠죠. 생각보다 너무 강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 후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을 일식적으로 이렇게 뭔가 다 막아버리는 그 분위기를. 이게 화면 보이시는 게 뭐냐면 이 석유 시축 건수라든지 석유 시축 건수와 그리고 석유 생산량이겠죠. 일일 생산 단위의 양을 좀 나타내는 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초록색이 석유 시축 건수, 파란색이 석유 생산량입니다. 미국은 통상 셰일가스죠. 근데 지금 뭐 자세히 조금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화살표 빨간색에서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석유의 시축 건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유가가 잡히려면 석유 시추의 승인 건수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커머디티 압박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격 압박을. 근데 꺾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서 생산량 대비 시축 건수까지 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좀 유가가 좀 그래도 한 80불대 언더로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 분석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재미있는 사실이 유가를 좀 봤을 때 제가 가장 신뢰하는 이제 이동평균선 300일 이동평균선인데 항상 유가가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300일선은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게 30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전에 최근 저점이죠. 87불에서 88불 단위의 저점을 찍었을 때가 300선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유가가 조금 하향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300일선이 깨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00선이 좀 깨져서 그 아래쪽에서 하회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고착화가 돼야지만 유가가 유가가 어느 정도 80 언더로 안정화가 되면서 기대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도 꺾일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촉발됐지만은 300선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지받고 또 94불이지 않습니까? 벌써 뭐 지금 3일 동안에 6불이 또 튀었어요. 그런 부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겨울은 아직도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게 조금 껄끄럽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비수기예요. 8월, 10월까지. 천연가스, 내추럴가스로도 붙고 유가도 좀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좀 너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겨울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어제 뉴스가 하나 보도된 게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유로에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정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예. 그러니까 월동 준비에 들어간다는 거겠죠, 미리. 예. 비수기인데도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82% 정도 인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내년 1월에 긴급 조치안으로 시행을 한다고 지금 뉴스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좀 봤을 때 뭐 영국 가구 30%가 에너지를 이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은 빈곤선 아래로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그런 비수기 시즌에서 우리가 뭔가 에너지 이쪽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원유 가격의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신다. 원유 가격의 상승보다는 네. 뭐 상승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더 안 빠진다? 글로벌 IB 은행들이 대부분 유가를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를 뭐 내년 후반에는 300불 부르는 사람도 있고. 누구예요? 골드만삭스의 모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 상단 라인이 한 130불이었어요. 다시 또. 맞아요. 네, 다시 130불 나왔어요. 네, 노무나금융투자 또한 또 200불 부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뭔가 이제 저도 이제 상승보다는 만약에 이제 100불 내외에서 고착화되는 게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고 워렌 버핏이 그렇게 그런 뭔가 스트림 기업이 옥시다드 페트로리움에 대한 어제 뉴스 보니까 또 매수했더라고요. 떨어질 때마다. 그래서 지분을 20% 넘게 매수해서 대주주가 됐다. 왜냐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이 쏠쏠하지 않습니까? 기본 1에서 2% 정도 발대가 나오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지금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바라보시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주기가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태양광 풍력이 있는데 통상 이제 한 10월 정도면은 태양광에 대한 그런 출력량이라든지 또 풍력량에 대한 출력량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계절적으로. 네, 계절적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후 자체가 갈피를 못 잡지 않습니까? 워낙.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좀 많이 과속했거든요. 단기적으로. 예. 이 고점 자리에서 물리면은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즌이 올 수도 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하고 드리겠습니다. 좋은 함의를 주셨어요. 네. 이런 우리 신광선 매니저님의 논리대로라면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단기적으로 꼭지다. 그래서 전통 에너지원에 주목을 하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워런 버핏 형님의 옥시덴탈 매수의 그 의견에 아이디어에 동의를 하시면서 만약에 비슷한 주식이 한국에 있다면 뭘 사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뭐 앵커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뒤에 써 있는 게 S-오일. S-오일. 네, 기본적인 뭐 기업이니까요. 저희가 사실은 S-오일 많이들 사셨는데 요즘 국제유가 떨어져서 이거 물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도 많으신데 신광선 매니저님의 의견대로라면 여전히 투자 의견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순환매 주기가 빨라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 꼭지고 전통 에너지원에 주목하자. 자 그렇다면 요즘 굉장히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마켓 타이밍 모델이 굉장히 신기하게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코스피 200에 대한 마켓 타이밍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7시간마다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8월 12일 오늘은 방향 강도가 50에 다음 주는 아직까지는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오늘 우로든 아래로든 확실히 방향이 잡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뭐 어제 이제 미국의 시장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2,500선을 좀 안착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별다른 건 없었어요. 결국 어제는 기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또 양광 구도가 낮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월 12일 날 지금 이제 반향 변경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이겠죠. 뭐 대략적으로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좀 과속을 좀 했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갭이 좀 떴으니까 갭을 좀 메꿔가는 흐름이 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8월 16, 17일에는 모든 반향성이 없습니다. 반향 변경도 없고 패닉강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한 뭐 눌림 조정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두려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어제 나스닥 모델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8월 넷째 주까지 하락을 좀 보다가 바뀌었습니다. 예, 어제부로 8월 29일 주까지 상방에 대한 랠리가 지속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또 동반돼서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면은 좀 안 좋은 게 제가 좀 적당한 폭의 쉬어감이 나오면은 지수 자체가 좀 아웃퍼폼 크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2,800까지도 한번 제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만약에 그냥 8월달 랠리가 쭉쭉쭉 이어지면은 9월달까지는 이제 조금 지속되기가 좀 어렵다는 거겠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계속 뭐 주간 변화는 계속 다 바뀝니다. 네. 예, 가격에 대한 오차 범위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그냥 무난한 장세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정들을 몇 개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 텐데 단기 트레이딩 이벤트 전략 일정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이 이제 8월 13일 날 전 국민의힘 당대표죠. 이준석 이분의 그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신당 창당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라는 건 기대감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이제 이 관련주들 이 움직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삼보산업, 넥스트아이 같은 종목이 있고요. 그럼 아시다시피 8월 16일 날 우리는 15일에 휴장이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이제 방문해서 코로나 공조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노드, SM코어,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MS, 마이크로소프트 협력사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대정화금이 이제 원료라든지 CMO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공조 관련된 이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다음 날에는 또 유료방송 사업자 관련된 부분의 개정형 시행 관련돼서 대표적인 스카이라이프, LG 헬로비전 뭐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략을 정리를 해보면 네. 어떻습니까? 치고 빠지는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저도 조금 과열권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초과열권을. 그래서 뭐 이 초과열권은 계속 8월 말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상당히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달이면 끝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9월 달부터 또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좀 적당히 쉬어가는 폭이 나오면은 저는 2,800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시장의 상방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뭔가 단기적 이벤트 드리블 전략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효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롱숏 전략이죠. 예. 롱숏 전략이 계속 필요합니다. 예, 계속해서 뭐 주가라는 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언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롱숏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9월 달부터 계단식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예. 9월 달에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되거나 일시 정전이 되면은 예. 지금 미국장을 쇼커브를 만들었던 물량들이 대부분 유럽에 있는 단기 자금이거든요. 네. 채권에 있는 자금이 빠져서 지금 우리나라 그 미국 시장 들어가서 지금 올라간 건데 만약에 9월, 10월 안으로 뭔가 유럽에서의 뭔가 이제 전쟁이 종결됐다는 이런 휴전이 됐다는 얘기 나오면 그럼 당연히 주가가 지금 미국 대비해서 많이 언더퍼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있던 자금들이 또 유럽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대륙 간의 이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 트레이딩 유효하다면서 관련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